시장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관련된 협상 첫 단추를 잘 꿰다, 건설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뒤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각각 1% 그리고 2% 남짓 오르면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주 양시장 모두 너무 많이 빠져서요. 기술적 반등 성격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 무차별적으로 1,000억 넘게 11년 만에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놨던 기관의 매도가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멈춘 다음 외국인이 기관이 많이 판 물량 한 절반 가까이를 오늘 사줌으로써 코스닥의 상승세가 제법 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 보여지는데요. 낙폭과대주 빼면 사실상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은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모두 IT 쪽에서 나온 듯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의 매도는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프로그램 매수의 힘을 얻어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종가 체크하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 마감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869로 출발했습니다. 오전부터 그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오늘 1% 가까이 오르면서 1878.25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나흘 연속 매수가 있었죠. 하지만 외국인은 8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600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300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486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나흘간 이어가던 하락세에 멈췄는데요. 2% 가까이 급등하면서 493.14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이나마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름세 유지했고요. 외국인은 534억 원, 기관은 152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내린 1,088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재정절벽 회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후퇴한 시장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5원 20전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9% 상승했습니다. 오늘 화학 섹터에서도 오름세가 있었는데요. LG화학은 0.66%, 반면 완성차 업종은 부진했죠. 현대차는 0.7%, 기아차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한국전력은 0.7%, 신한지주는 0.2% 조정받았고 오늘 조선주 업종이 좋았는데요. 현대중공업은 2.7%,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단연 눈에 띄는데요. 4.16% 급등했고요. CJ 홈쇼핑과 서울반도체는 각각 1.5%,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CJENM과 동선은 각각 강보권에 머물렀습니다. 포스코 ITT와 또 GS 홈쇼핑은 0.28%, 1.21%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건설주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건설주가 내년 수주지역 다변화로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종목이 3% 가까이 상승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GS건설이 3.16% 급등했습니다. 오늘 땅과 바다, 하늘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먼저 조선주부터 보시면요. 조선주가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2.78%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2.8%에서 5%, STX 조선해양은 5% 급등했습니다. 이번엔 철도주 보시겠습니다. 시베리아 종단열차 건설에 한국이 참여해주길 기대한다는 보도에 철도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6% 이상 급등했네요. 다음은 하늘로 가보시겠습니다. 신공항주가 상승했는데요. 국토해양부의 내년 예산안에 신공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전자결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죠. 이와 관련해서 전자결제주가 상승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2에서 4%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번엔 정치 테마 쪽으로 가보실까요? 문재인과 민주당 대선 후보와 또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는 안랩은 1.5%, 솔고바이오는 3.2%, 대부분의 업종이 3에서 5% 급등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테마주는 다소 엇갈린 상황 나타냈죠. 바른손과 나우콤은 4%에서 5% 급등했지만 우리들 생명과학은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입니다. 최근 급락했던 엔터중 JYP 엔터가 외국계 매수 속에 강세 나타냈습니다. 4.4% 급등하면서 5,060원인데요. SM은 반등이 줄어든 상태였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다음은 후너스입니다. 최대 주주 1년 2개월 만에 또 변경 소식에 급락했는데요. 하한가 기록하면서 5,780원입니다. 보통은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지만 예전 최대 주주가 회사 매각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외국계 창구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3.77% 상승하면서 31,650원 기록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50% 증가한 5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이번에 신고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두 종목인데요. 먼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이 3분기 후실적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3.3% 급등했고요. 18,600원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9% 증가했네요. 마지막으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전기가스주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삼천리는 이번 달만 33%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지난주 7% 넘게 빠졌던 코스닥도 일단 주 초부터 시작부터 2% 남짓 반등을 하면서 꽤 괜찮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이번 주. 일단 중간에 나왔는데요. 남은 이번 주 전망을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로 가서 신승용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인 재정 절벽 이슈가 조금은 완화된 듯합니다. 오늘 시장 반등의 요인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이번 주 남은 가장 큰 변수로는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주 남은 변수 결국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시작되는 그 재정 절벽 이슈 아직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이번 주 내내 아마 시장을 좌우할 만한 그런 큰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결국은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미국 증시 역시 오후 1시까지밖에 개장을 안 하는 그런 어떤 휴일 시즌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 오늘의 그 시장의 상승 부분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다소간 좀 섣부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될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다소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오늘의 상승 부분 내일부터 이렇다 할 모멘텀 사실은 시장 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이렇다 할 모멘텀 그리고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점에 봤을 때는 이번 주 내내 아무래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세, 박스권 장세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시장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신 재정절벽 이슈. 현재는 예상 시나리오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모습인데 바로 이 이슈에 따라 수급도, 외국인들 수급도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네네.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눌렀던 부분 외국인의 어떤 1조 원이 넘는 순매도 부분 여기에 기관들의 어떤 그 실적 부담에 대한 그리고 실적 버블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매물 공세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시장에 급락을 야기했었다라고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번 주는 이런 부분들 다소간 진정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다소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재정 절벽 관련된 이슈 3가지 시나리오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극적인 타결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올 하반기 열 연말까지는 이런 그 재정 절벽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어떤 그 협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부분 이 부분에 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 세 번째는 시장을 가장 안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결과물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 협상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따라서 시장 내에 지금 무게가 가장 실리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올해 안에는 재정절벽 이슈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뭐 내년 이후로 지금 연기하고자 하는 그런 연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부채 상한 한도 지금 거의 목에 차 있죠. 미국의 부채 상한이 16.4조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미국의 부채 재정 부채는 지금 16.26조 달러로요. 월 평균 850억 달러 재정 적자를 생각했을 때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중순이면 재정 그 부채 한도 부채 상한 한도를 이미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 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정도 아마 시장 내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절대 마음 놓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단기 위주로 좀 해결을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의 이슈 또 있습니다. 그 재정절벽과 관련된 이슈 부분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과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재정절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뭐 해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증세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자본이득세 미국 현재 15%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 25%로 늘릴 가능성 매우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외국인들이 미리 선매도를 하면서 자본이득을 취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전략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좀 맞물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외국인이 쉽사리 연내에 조금 좀 순매수로 돌아서기에는 기조적인 상황으로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네요. 네, 월간으로 7, 8, 9 사줬던 외국인인데 11월, 12월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 외국인 수급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로존 얘기를 좀 해보죠. 유로존 경기 자체도 힘든데 내부적으로 그리스까지 돈을 퍼다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유로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점검이 좀 필요한가요? 예, 일단 뭐 내일 저녁에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죠. 20일입니다. 유로존 긴급 재무장관 회담. 이 부분 그리스 구제금융을 놓고서 또 한 차례 이제 그 협상 난항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내 기대감 부분 뭐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만에 하나 이 부분 역시 잠재적인 돌발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스페인의 지방 저거 있죠. 그 지방 의회 그 선거가 지금 또 한 차례 이제 또 남아 있다라는 것 좀 염두하시고요. 하지만 유로존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우리 시장 내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플러스 중국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얘기도 잠시 후에 좀 점검을 받아보겠고요. 미국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 들어가기 전날 무슨 연설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되는 기간 감안하면은 뭔가 이번에 얘기를 해줄 것도 같다.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부양에 관해서요. 네네. 이번 이제 그 12월 말로 실질적으로 한 차례 지난 6월이었죠. 한 차례 연기를 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만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연장하는 것 그 가능성은 조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배경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그 버냉키 의장의 발언 부분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연준은 현재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강조 부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버냉키 의장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업률의 그 고공행진 부분이 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택 관련해서 좀 개선이 되는 듯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빈집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리고 주택 관련된 공매도 부분이 시장을 다소간 좀 교란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올 연말에 종료가 되지만 좀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 높다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뭐 시장 내 이것 말고 나오는 얘기 또 있죠. QE 그 양적 완화 네 번째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 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차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어떤 시장 내 전반적인 돈의 회전이랄지 아니면 그 주택 시장의 급격한 뭐 개선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QE3 이후에 시장의 교란 상황이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 조금 더 유동성을 팽창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동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회전시키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까? 과연 미국 사람들은 이 기간에 소비를 얼마나 해줄까가 관건인데 소비가 사상 최대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그렇게 안 클 거다라는 다소 좀 엇갈리는 시각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시장 내 연말 이전에 남아있는 기대감, 아무래도 그 정리, 요약을 좀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최일이나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의 연말 소비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 위안화의 초강세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 이와 맞물려서 결국은 내수 소비의 증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두 가지 결국은 G2 국가들의 소비와 관련된 기대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미국 쪽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번 그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해서 시장의 전망은 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그 허리케인 샌디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샌디의 영향에 의해서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재복구를 위해서 오히려 소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재해 이 부분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 부분 복구를 위해서 뭐 주택이라든지 뭐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이 많이 필요한 부분 이에 따른 내구 소비재 확대 부분 시장 내 점쳐지고 있고요. 부정적인 어떤 그 편에 서 있는 의견은 결국은 샌디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쇼핑몰에 대한 쇼핑객이 감소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소비가 전반적인 축소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무게 중심은 재복구를 위한 소비 확대 쪽에 많이 실려져 있고요. 연말 소비 전망 부분 아무래도 그 5,861억 달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뭐 그 보도 기사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결국은 상품권과 태블릿 PC라는 것 따라서 우리 시장 내 반도체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연말 미국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해봐야 될 변수 한 가지 좀 또다시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 보면요. 최근에 그 애플의 주가 하락 부분 우리 시청자분 꼭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 부분 이와 맞물려서 반대급부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상승 부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스마트 기기 관련된 고민 결국 이제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가 대중화는 이미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 기능 중심에서 서서히 가격 중심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고기능 어떤 그 고가의 휴대폰, 고가의 스마트폰보다는 저가 중심의 보편화된 어떤 그 저가 가격 중심의 스마트 기기 쪽으로 좀 시장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따라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사이에 기능성이냐 아니면 가격 경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시장 내에서 또 한판 어떤 그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의 위완화 지금 최근에 계속 초강세를 띠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시즌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소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주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팁 한마디 묶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시간에 낙폭과대주 절대 하지 말고 실적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 뷰는 여전하신 거죠? 네, 여전히 뭐 실적 중심으로 특히 뭐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주 중반부터 SM의 주가의 하락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대로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적 그 실적 버블이냐 실적의 어떤 그 과대 포장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SM의 주가 사실은 3일 연속 하한가를 맞는 그런 상황들 야기 됐었는데요. 절대적으로 낙폭 과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유효합니다. 한 가지 이번 주 좀 드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중국 관련주들의 양극화 현상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관련주 아까 잠깐 이제 그 중국 위안화의 초강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기 성장 핵심 부분 내수 소비 중심이다라는 부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소비의 확대 그리고 위안화의 초강세 결국은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불황형 소비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불황형 소비주를 하면요. 뭐니 해도 저가 중심의 소비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기능 경쟁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관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선업종이랄지 석유화학 업종이랄지 철강 업종이랄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 아니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업종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산업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 말씀드립니다. 중국과 경쟁을 갖지 않는 산업 대표적으로 두 업종 꼽아본다면요. 반도체 업종과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 두 업종 유심 있게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 좀 주목하자.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 키워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의 위클리 전략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누가 샀길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까요?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계가 많이 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거래소에서 1,700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 거래소 측면에서의 기관의 매수세의 어떤 특징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무려 4,400계약 이상의 선물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2,800억 가량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어떤 수급에서의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은 한 1,3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다는 점이고요. 개인들의 경우에는 양시장 선물 모두 다 매도세로 대응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외국인과 오늘 기관의 흐름들에서 가장 대비되는 부분은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오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반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 부분이 대부분 전기전자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코스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의 코스닥 1,000억 이상의 상당한 많은 매도 물량을 놓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들 속에서 기관조차도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예측보다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였던 올장 특징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낙폭과대 대형주도 좀 올랐다고 들었고요. 무엇보다 3일 연속 하한가 맞았던 SM은 반등을 한 반면에 Y젠터는 오늘도 추가 하락했다면서요. 예, 우선 제일 먼저 YG엔터를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SM은 대규모 이제 기관들의 낙폭 과대,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쪽에 매수콜을 받으면서 오늘 반등에서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4%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유독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3.9% 정도 내림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어떤 흐름들은요, 그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 포트폴리오 전체가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번 가격의 급락 이후에 종목별로 가격 메리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련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는 GS를 또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원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LNG 관련 화력발전소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리고 GS가 수혜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4.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이 또 특징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건설주의 어떤 모멘텀 부족에 의한 계속 좀 횡보의 흐름들, 약세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이제 3, 4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2013년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런 하나의 흐름들이었다면 2013년에는 수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다각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또 남미, 중남미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다각화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 증권업종의 매력을 좀 키워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택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침체기가 당분 지속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악의 국면은 어느 정도 통과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도 현재로서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좀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63,000원대까지 한 3%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선 수급 분석에 오늘장 특징주 세 종목까지 오늘 도움 말씀은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후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 한 주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는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1889군까지 와 있고요. 코스닥은 지난주와는 상반되게 오늘 2% 이상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내일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짜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함께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이렇게 하라 다이렉트 전략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자, 주식을 내일 사도 좋을지, 어떤 종목을 살지, 그리고 종목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최홍준 과장님은 자, 내일 연말 감안해서 분할로 사도 좋다. 김선윤 대표님도 역시 같은 얘기 하셨는데 4분기 실적 기대감이라는 설명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 과장님은요, 실적주, 연기금이 사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라는 똑같은 주문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김선윤 대표님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산타랠리 감안한 IT주 가운데 오늘 루멘스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최홍준 과장님은 다시 한번 LG 상사를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이다 꼽고 계시네요.
자, 먼저 최영중 과장님께 내일장 사도 돼요? 물어봤던 그 답변 좀 더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감안해서 분할로 사도 좋다. 여전하신데 재정 절벽 이슈도 조금은 들어가고 있어요. 우려가요. 그러니까 재정 절벽 이슈라는 게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다 드러났던 부분들인데 이제 부자 감세 관련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처음에 이제 재정 절벽 이슈가 시장에서 나왔을 때는 뭐 연말에 해결될 수 있겠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연말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연말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차피 지금 재정 절벽 관련 이슈들이 올해 최악의 상황에서 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 또 한 1분기 중으로 그 실시하기 이전에 또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QE3, QE1, 2 실시했을 때도 처음에 그 연장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게 되시면은 그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연장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해 해결 부분이 조금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정적 이슈 어차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정적으로 볼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재정적 이슈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 다 같이 무너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선 미만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9월달에 어느 정도 9월달, 10월달 들어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7월달, 8월달에 많이 못 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비율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메리트 있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매수 구간 들어왔던 부분들 1900선 미만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시장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했던 포인트가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경기 선행지수 부분입니다. 중국 경기 선행지수, 미국 경기 선행지수, 다른 선진국 선행지수 흐름 보게 되시면 올랐다 빠지는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한국은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6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개월 연속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하락 구간이 아니고 이제 기준선이라는 보는 시점이 100이라는 시점인데 그 100 다 이상에서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6개월 연속 지금 한국 경기 정책 지수가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선행 지수가 조금 돌아선 시점이 좀 더 빨라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자금 얘기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 지금 저번 주에도 자금이 들어왔고 이번 주에도 이머징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집행 부분은 크진 않은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크지 않았던 부분에 비해서 지금 다른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11월 달에는 지금 전 세계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아직까지 현금으로 머물러 있는 구간이 많이기 때문에 향후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외국인 매수 가능성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천은 대표님도 역시 지난주에도 1900 밑에서는 코스피 매수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보다 재정 절벽 우려가 오늘처럼 이렇게 완화되기 이전에 이미 재정 절벽 문제는 연내에 뭔가 타협이 가능하다. 협상 뭐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완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연내도 될 것 같은 그렇죠. 분위기. 일단은 크리스마스 전에 될 것이라 또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또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기관들의 매수 지금 량을 확인하면은 기관들이 지금 1900포인트 아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4일 연속 1000억 이상씩 1800원, 1600원, 1700원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들을 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가는 거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나갔던 거지 또 나갔던 게 아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중에 또 하나 포함되는 거 물량 자체가 골드만삭스 물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드만삭스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면서 당연히 그 기관들이 물량을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물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니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사서 모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물량이 나온 거지 굳이 이 외국인 물량 자체가 팔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좀 인식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기관들이 꾸준하게 1900포인트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물량을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로지 지금 털리는 거는 개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재정절벽 문제, 유로존 문제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절벽 문제 역시 자 크리스마스 이전에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절반 이상인데 만약에 이게 다른 대안으로 해서 좀 미뤄진다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런 미국의 현 소비 심리 시즌인 4분기에 기업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에서 재정절벽 문제를 미룰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1차적으로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마스도 전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아예 그때는 정리가 됐다, 깔끔하게 완료가 됐다고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하나 그리스 문제 역시 독일 쪽에서 반대 이유 없이 돈이 또 지원이 되는 모습도 확인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죠. 자, 제가 이번 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스페인 지방 송부 문제 곧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역시도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소비 이제 시즌인데 지수들 역시도 지금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들 역시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말씀 어떻게 드렸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종목, 개별주 종목인데 바로 IT 관련주들만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지, 다른 여타 운송장비나 뭐 제조업 이쪽 관련주들한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산타랠리에는 기본적으로 4분기에는 IT주가 무조건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샌드 영향으로 매출이 뭐 부진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서도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무조건적으로 소비 심리 시즌 매출은 또 대박이 날 겁니다. 그 중에서도 IT 관련주들은 크게 많이 지금 매출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샌드 영향 이런 거 헛소리입니다. 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좋아졌다 지금 굉장히 보합권에 있지만서도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무조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1900포인트, 코스닥 1500포인트 아래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매수하시고 그 위에서는 관망하십시오. 그래서 1900포인트 아래에서 매수 전략으로 꼭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김선윤 대표님은 4분기 이제 달력상 연말이다 하면 IT를 사이클리 사는 게 맞다라는 힌트도 얻을 수가 있었네요. 자, 최영준 과장님의 종목 선정법 뭘 살까요? 어떤 기준에서 종목을 고를까요?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실적이 되는데 연기금이 사는 종목. 지난주에도 그러셨죠? 투신권 사는 거 보고 사면은 꼭지에 살 수 있다고. 예, 이제 투신권 사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주가 변동폭이 조금 확대된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업종들이 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네, 그 부분 보면은 일정 부분은 골드만삭스 물량도 일부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기관 쪽에 넘어간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물의 형태로 기관으로 넘어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체크될 때는 외국인들은 판 걸로 나오고 기관들은 매수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현물의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경우에 매물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엔터주 관련주도 많이 빠졌던 부분도 골드만삭스가 얼마만큼 갖고 있었을지는 정확히 체크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매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실적 관련주들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이제 남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주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해서 어차피 바이오 관련주 다 고평가돼 있습니다. 고평가돼 있다고 해서 지금 바이오주를 투자하지 하면은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이오주를 투자하실 때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올해 어차피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바이오 업종들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연기금 매수가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기금 매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매수 보시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1900선 미만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가 상승 강도가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연기금이 올해까지 목표할 수 있는 목표치 그 수량 어느 정도 채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채우고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에 또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에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기금이 오름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수는 구간들이 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뭐 불안정사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경기 부양 가능성도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적극적인 부양의 의지라는 언급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처음 정권 교체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 결국엔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양 이슈들이 나왔을 때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실적주, 연기금 매수 종목위로 여전히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연내 돌아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매수세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 재정 결핍 관련 이슈도 있고 유럽계 자금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판 자금들이 지금 해외로 바로 유출된 건 아니고요. 네. 조금 관망해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바이오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이 바이오 관련주들 보시면 이제 많이 올라간 바이오 관련주들은 외국인들 안 들어있지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을 받쳐가는 추세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재정결벽이라는 이 관련 비관련 이슈들이 바이오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하셔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론은 바이오 쪽에도 해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예. 내년에 매출이 늘어나는 바이오 쪽 잘 보시고요. 지금 조금 빠져있는 바이오 쪽 가운데 외국인이 사나? 요거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자, 플러스 팁 감사하고요. 김선윤 대표님의 종목 선정 기준. 아까 4분기 실적 좋아지는 거 딴 거 보지 말고 IT에서만 찾아라. 네, 그렇죠. IT 계속 연장선상인데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 맞이한 매출 증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해서 매출 큰 폭으로도 증가하는 요 종목 관련해서는 IT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거나 뭐 가전제품을 살 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수수감사절이나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굉장히 큰 폭의 할인을 많이 주는데 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당연히 뭐 영업이익분에서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서도 분명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1번으로 제일 처음에 물건 찜해놨다 살려고 들어가다 막 사람 그렇죠. 다치고 막 줄을 그러잖아요. 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싸게 팔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IT 외에는 답이 없는 그 시장이 지금 돼버린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도 크게 지금 이슈가 나오지 못한 상황, 매출 자체, 기대감 자체도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운수장비 지금 죽어버렸죠. 그럼 철강이냐 기계냐 이것도 완전 지금 아예 벗어나버린, 예. 아예 관심조차 없고,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뭐 은행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을 이끌어주는 종목 자체가 바로 IT 관련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IT 관련주들은 오를 테고 나머지 관련주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 오히려 IT 관련주들은 돋보여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종목을 제가 담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지수 자체가 지금 1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아까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고, 또 PBR로 따졌을 때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또 저평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가격 메리트까지 발생한 이 단계, 그러면 PBR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상황에서 뭐 온송 장비나 이런 종목들이 싼 건 사실이에요. PBR로 따지면 싼 건 사실인데 실적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안 좋게 나올 예상치가 나오다 보니까 또 좋지 않은 예상치가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담지 말자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IT 무조건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IT 지금 오늘 장부터 좀 보셔야 될 게 IT 코스닥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코스닥 쪽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527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128억을 좀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그 중에서 코스닥 IT 종합 쪽으로 해서 219억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 줬고 기관들은 플러스 139억의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기관들은 IT 종합 쪽으로 다 매수가 들어와 줬거든요. 그럼 이 관련 종목들을 특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LG 뭐 관련주들 다 잘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는 그 종목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소외받았던 이미 IT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이 이미 재편을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도 뭐 그 LG 패널 관련주들이나 FPCB 관련주들은 이미 상승을 꾸준하게 지난주부터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오늘 장부터 또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가 아직 뭐 올랐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아직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경우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꼭 IT 좀 부품주들이나 IT 관련주들로 좀 매수가 들어가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을 분명히 12월 안에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응급실에서 코스닥이 나온 날 오늘 신고가를 친 종목들은 대부분 IT 중소형주였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4분기엔 IT, 그 가운데 최근의 흐름은 IT 중소형주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까 딱 한 종목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최은종 과장님은 다시 한번 LG 상사요. 네, LG 상사 제가 한 46,000원 전에 목표가 제시해드린 이후에 조금 빠졌었는데요. 금요일날 좀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제가 연기금 매매 패턴 중에서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종목을 조금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금요일 날 보시면 한 2시 이후에 연기금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이제 한 4만 원대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보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GS 리테일 지분 이제 매각하고 나서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메리트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요. 여전히 뭐 이제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6배에서 7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석탄 사업 다각화 여전히 사업이 이제 석유 부분이 치우치지 않는 부분 감안하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부분도 좀 매수 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좀 홀딩으로 갖고 계시고요. 이제 손절 라인은 제가 저번보다 좀 높게 잡았습니다. 37,000원 선 잡았는데 37,000원 선 전에 올라가기 직전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깬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 가격대까지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까지 좀 담아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여전히 46,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산 종목 가운데 살짝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LG상사 재추천 받아보았습니다. 자, 김선 대표님의 종목은 정말 궁금해집니다. IT 중소형주 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을 오늘? 이제 IT 관련주들 중에 일단 스마트폰 관련주이기도 한데 일단 스마트폰 관련주가 아니고 4분기 일단은 실적에 맞춰서 삼성전자 LED TV에 좀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루멘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 쪽에다가 백라이트 유닛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네. 루멘스 같은 경우.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 기업 중에서 지금 갑자기 연기금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들어온 물량 자체,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물량 들어온 연기금 물량이 32만 주인데 최근 4일 동안 매집이 오늘까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기관들의 순 매수량에서는 지금 8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일단 실적은 당연히 좋은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LED 조명에 대한 부분이 일단 올해부터 성장하겠지만 좀 약했고 내년부터 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하나 연기금이 왜 지금 들어올까? 왜 8,000원에도 사고 7,500원 사고 또 7,400원에 사고 또 오늘 7,800원에 또 샀습니다. 왜 들어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데 그 TV 판매량과 지금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좀 들어오는 이유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추세 전환은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루멘스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빠졌길래 좀 들어온 거고 추세상으로도 일단은 오늘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좀 한번 크게 반등을 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 조금 베팅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4.7%가량 올랐는데 오늘 추세를 괜찮게 살렸다고 하셨어요. 얼마에 살까요? 일단 내일 시초가에 담으셔도 괜찮고요. 이제 목표가 1차적으로 한 9,000원으로 생각하시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9,000원, 내일 시초가에 루멘스 사보십시오. 자, 지난주 종목 아주 짧게 AS 받아보겠습니다. 최용종 과장님의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아직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여전히 좀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지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요. 제가 매매 패턴 말씀드린 연기금 매매 패턴 조금 이제 매수 들어온 종목 위주로 보시면 이제 한 5칠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3일 정도 매도 나온 이후에 오늘도 다시 또 연기금 매수 들어왔습니다. 유가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좀 흐름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홀딩. KT가 우리 김선우 대표님의 종목이었는데 목표가 거의 왔어요. 4만 원. 네, 좀 장이 불안해서 KT 추천드렸는데 이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 상황으로 기관들이 만약에 1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온다. 그때는 동반 같이 매도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 수급 잘 보시고 KT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